명태균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동생 부부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했고 명태균 씨의 지인도 예정지 주변에 8억 원대의 땅을 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투자 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김영선 말고 다른 공천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명태균 씨는 대통령실 취업, 경북지역 군수공천, 경북도청 특보 취업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명태균 변호사는 이른바 황금폰을 민주당 측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 눈길을 끕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듯 조사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현 정부 감사의 경우는 미루다가 면죄부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게 그간 감사원의 행태였지요. 그래놓고 공정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핵심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 7번 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1년 9개월을 끌다가 핵심 의혹들을 쏙 뺀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요. 공사업체 선정에 김건희가 관여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고 70제곱미터 미등기 증축 건물도 액수가 미미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탄핵이 부당하대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자 핵심 부품 공급을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일 뿐인가? 아닙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만이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중국에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뜻에 우리 기업이 발맞추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더 커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공산국가인 중국 상무부는 마침내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게 전형적인 비시장적 방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인데 합병 또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컨대 상장되는 자회사 기업 공개 주식을 모 회사 일반 주주에게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지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회사만 언급하고 있는 조항을 고쳐 주주도 포함시키자는 것이 뼈대입니다. 재벌 총수만이 아니라 소액 주주에 대한 책임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안이 옳습니다. 서울대가 내년부터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글쓰기 시험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MZ세대에게서 확인되는 문해력 저하 현상이 서울대생 사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서울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니 서울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인물이 멘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유유, 즉 눈물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애와 의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무난하다를 문안하다로, 역할을 역활로, 일부러를 일부로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사과 주 생산지가 북상하면서 강원도 내의 사과 재배 면적이 최근 10여 년 동안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사과 생산지인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요. 사과 생산량과 농가 수, 재배 면적 모두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해 왔는데 말입니다. 사과는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지요. 우리나라 과일 재배 농가의 16.8%를 차지하고 재배 면적도 가장 넓은 작목입니다.
지속적인 하열대 기후화를 못 막는다면 207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